우리는 보통 불평, 그냥 뭐 기분 나쁠 때 한두 마디 하는 사소한 습관?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. 근데 만약에 바로 그 불평이 내 몸에 병을 만들고 있다면요? 어떠세요? 오늘은 바로 어쩌면 좀 충격적인 원리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. 우리가 그냥 무심코 내뱉는 그 불평 한마디가 정말로, 진짜로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? 라는 거죠. 이 좀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. 이 거대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삶에 불행을 만들어내는 그 근원, 뭐랄까, 소스 코드 같은 걸 들여다봐야 합니다. 자료에 따르면요, 그 중심에는 딱 두 가지 최악의 습관이 있다고 해요.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남 탓하는 거, 그리고 둘째는 불평하는 거. 아주 간단하죠? 근데 자료에서는 이 두 가지 습관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최악의 습관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. 여기서 사용된 표현이 정말 강렬한데요. 이 두 습관을 그냥 나쁜 버릇 정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. 이건 내가 스스로 마시는 독이라고 표현하거든요. 그리고 이 독을 마신 결과는 뭐냐? 바로 어려운 삶을 보장받게 된다는 겁니다. 결국 우리 앞에는 딱 두 갈래 길이 있는 셈이에요. 한쪽 길은 남 탓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끝은 어려움으로 이어지죠. 반면에 다른 길은 나를 돌아보는 성찰과 감사로 채워져 있고 그 끝에는 성장이 있습니다. 목적지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인 거죠. 자,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 불평이라는 생각 하나가 현실의 어려움이라는 결과로 이뤄지는 걸까요? 그 인과관계 사슬, 그 첫 번째 고리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.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. 불평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바로 다음에 보실 4단계 추락의 방아쇠입니다. 모든 걸 무너뜨리는 첫 번째 도미노, 바로 그겁니다. 자, 이 4단계 과정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? 모든 건 불평에서 시작돼요. 남 탓을 딱 하는 순간 사실 좀 편해지죠. 왜? 내 문제를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지니까요.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풀고 성장할 기회를 그냥 뻥 차버리는 거예요. 능력을 키울 기회를 놓쳤으니 당연히 삶은 실제로 더 힘들어지는 거죠.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. 이 악순환이 작동하는 핵심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.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요, 사실 나의 성장을 위한 숙제 같은 거래요. 그런데 남 탓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숙제를 통해서 배울 기회를 그냥 걷어차 버리는 셈이죠. 시선이 계속 밖에만 있으니까 내 안의 실력은 그대로고 결국 비슷한 숙제가 또 왔을 때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.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심오한 차원으로 들어갑니다. 바로 우리의 환경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관점인데요. 지금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나의 성장을 위해 완벽하게 딱 맞게 설계된 무대라는 겁니다.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그러니까 현재 환경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죠. 그게 가난한 집이든 힘든 직장이든 그곳이 바로 내가 성장을 시작해야 할 완벽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 불평을 한다는 건 성장을 위해 주어진 최고의 도구를 그냥 내던져 버리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. 자,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가장 충격적인 연결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어떻게 정신적인 어려움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질병으로 변하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죠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어려움을 다시 정의해봐야 해요.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은요, 내 통장 잔고나 직급이 아니에요. 바로 답답하고 갑갑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내 마음, 내면의 감정 상태 그 자체를 말합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감정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.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. 이 내면의 어려움은 아주 보편적이라는 겁니다. 돈이 산더미처럼 많아도 최고의 권력을 가져도 그 사람만의 위치에서 풀지 못하는 답답함과 어려움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. 그리고 자료는 바로 그 때문에 왕이나 CEO 같은 사람들도 병에 걸린다고 지적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걸요, 하나의 공식처럼 탁 정리할 수 있어요. 바로 이겁니다. 내면의 그 답답한 감정, 어려움 있잖아요. 이게
시간이라는 압력솥 안에서 계속 끓다가 결국 질병이라는 물리적인 형태로 뻥 하고 터져버린다는 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진심으로 즐겁고 막 행복에 겨워 있는데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을까요? 자료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. 반대로 만성적인 좌절과 분노, 즉 그 어려움이라는 감정의 독소에 우리 몸이 오랫동안 푹 절여져 있을 때 그 독이 몸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면서 병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?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뭘까요? 이 지독한 독을 해독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? 다행히도 자료는 아주 명확한 해독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근데 놀랍게도요, 해결책은 당장 이사를 가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외부 상황을 바꾸는 데 있지 않대요. 사실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하기 어렵잖아요. 진짜 열쇠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, 바로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, 즉 내면의 전환에 있다는 겁니다. 우리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.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? 첫째, 모든 성장의 시작점이죠. 남탄 멈추기를 실천하는 겁니다. 둘째, 지금 처한 환경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도록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. 셋째, 바로 이곳이 나를 위한 완벽한 출발점임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죠. 이게 바로 독을 해독하는 전체 과정입니다.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. 당신의 현재 환경은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연이 준 선물이라는 거죠. 이 선물을 잘 다루기만 하면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도전은 뭔가요? 어쩌면 그것은 불평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당신을 한 단계 성장시킬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. 오늘 그 선물을 한번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?